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의 우주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의원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러 협력 제재 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북한의 무기 등 군수품 지원에 연루된 모든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습니다. 군수품 이전이나 판매를 용이하게 한 모든 개인과 기관, 또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특히 북한의 우주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expand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ar criminal Putin as they reveal the new axis of evil. Putin's invasion of Ukraine is murderous, and North Korea should not provide munitions to war criminal Putin without consequences. 또 법안을 주도한 코널리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국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역설했고,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자유세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이 문제를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takes are truly about the future of democratic values, ways of life that infuse the human spirit with freedom, versus the alternative, the absolute suppression of those same freedoms. You know, it's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ll together in this against the free world in the West. It's very simple to me. What's at stake here? I think the free world is at stake, and the United States needs to lead. 한편 이날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는 새 회기연도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조율 협상을 마쳤습니다. 법안에 담긴 최종 내용들은 며칠 내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수권 법안 최종안에는 미한 전작권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 조항과 주한미군 및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 의회가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은 29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북한이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를 하면서 잔해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는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일본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히고 참의원은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항의하고 규탄하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의 규탄 결의안에 이어 5일 만에 나온 것으로 앞서 중의원도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산을 규탄하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탈취한 수억 달러가량의 가상화폐 가운데 상당 금액을 돈 세탁해준 믹서업체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앞서 다른 믹서업체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미국인과의 거래도 중지됩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북한의 해킹 자금을 세탁한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특별지정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믹서업체 신바드가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주요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됐으며 최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의 탈취 자금 수백만 달러가 신바드를 통해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바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알기 어렵게 하는 일명 믹서 업체로 북한 해커들은 가상화폐의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등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서 업체를 통한 탈취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라자루스는 지난 6월 에스토니아의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인 아토믹 월렛에서 1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쳤으며 지난해에는 미국의 블록체인 회사인 하모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호라이즌 브릿지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해킹해 각각 1억 달러와 6억 2천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 상당 부분이 신바드를 거쳤다는 게 해외자산통제실의 지적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바드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다른 가상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같은 행정명령에 의거해 제재한 바 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범죄자가 훔친 자산을 세탁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믹서 업체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재무부와 미국 정부기관은 신바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업체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의 가상화폐 생태계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취한 이전 조치에 기반한 것이며 미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거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our adversaries are not standing on the sidelines. Most of the drones that we've seen used in the biggest ever drone attack on Kyiv just last weekend, those were made and supplied by Iran. North Korea is providing significant arms shipments to Russia.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이달 초 한국 방문 당시에도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밝혔다면서 한국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정권을 위한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로 표적을 전환했다고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29일 BOA 뉴스센터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실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다가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지정 등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겨냥 해킹 위협에 대응해 관련 업계 및 집행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개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해 범죄자들의 인프라를 해체하고 책임 있는 개인들을 체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 맥OS를 이용해 정권을 위한 자금 및 정보 탈취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이 지적했습니다. 센티넬1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인 블루노로프가 캔디콘과 러스트 버킷으로 불리는 해킹 공격 작전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으며 모두 애플의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특화된 악성 코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두 악성 코드는 외부 보안 연구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엔지니어를 상대로 정보를 탈취하고 원격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김정은 정권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금융기관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 운영체제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기업 젠프의 패트릭 워들 연구원은 BOA에 폐쇄형인 애플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개방형인 일반 윈도우 운영체제에 비해 보안이 더 강하고 해킹이 어려워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이 애플 사용자들의 낮은 보안 경계심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을 떠나 북한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유선호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쯤 중국 링보 저우산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지막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7일 유선호가 최초 발견된 중국 해역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이며 현재로선 유선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일 만인 이날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로의 입항이 금지되고 또 입항하더라도 곧바로 억류될 위험에 처하는 제재 대상 선박인 유선호가 중국 해역에서 이처럼 장기간 머무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에서는 최근 연일 분주한 모습이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있어 양국 간 육로를 통한 무역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결집을 촉구하면서 강제 북송 시 발생하는 고문과 가족 분리 금지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 초안을 한국 외교부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29일 워싱턴의 비정부 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다음 주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와 회의가 예정된 만큼 한국 외교부와 성명 작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중국 거주 탈북민 보호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너 대사와 이 대사는 다음 달 4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며 이 자리에는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모르스단 리버티 대학교 법대 학장 등도 참석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